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이어갑니다. 놀이공원에서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갑자기 빠르게 돌아가며 어린이 4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이후 지자체는 이 놀이공원 전체에 위험성이 있다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전에도 같은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 4명이 탑승한 놀이기구가 안전바를 내리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움직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아이들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더니 급기야 한 아이가 의자 밖으로 튕겨나오고 다른 아이는 몸이 뒤집힌 채 옆자리로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뒤늦게 발견한 직원이 급히 부스 안으로 들어가 놀이기구 작동을 멈추고 자리에서 튕겨나온 아이는 연신 머리를 감싸줍니다. 제천 의림지 놀이공원에서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던 어린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10살 미만 초등학생으로 머리와 온몸이 놀이기구에 강하게 부딪혔고 사고 충격으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머리 쪽에서 나는지 귀에서 나는지 피가 철철 흘렀고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몸이 다 멍이고 단단하게 부었어요. 많이 놀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설사를 하고 이제 막 토를 하고. 놀이기구가 빠르게 돌아간 오작동도 문제지만 안전바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놀이공원 직원들은 기구 작동이 멈추기도 전에 안전바를 먼저 풀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전바 올리면 되게 수동이에요. 완전히 멈추면 이제 안전바를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올리는 거예요, 안전바를. 그런데 취재 결과 4년 전에도 같은 놀이기구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제천시는 행정처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에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이번 사고 이후 제천시는 놀이공원 전체에 대해 사용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안전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다며 충분히 보상하고 싶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놀이기구 오작동을 비롯해 안전바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놀이공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천으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증평군에 따르면 어제 오전 증평읍 보강천에 기름띠가 보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군 농업기술센터 유류탱크에서 등유 50리터가 농수로를 따라 보강천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은 신고 직후 방제 작업에 나서 기름 흡착포와 유화제 등을 이용해 5시간 만에 방제 작업을 마쳤고 하천 간이 수질 검사를 통해 적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15년간 사용하지 않은 유류탱크에서 노후화된 분사구가 부식돼 남아있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름 저장 시설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필요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당시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열린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인 당시 보건복지국장을 참석하게 한 혐의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당시 의대정원 배정위를 통해 충북대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원이 결정됐습니다. 여름 방학인 요즘 대학에 가면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학 전공을 미리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전공 탐색을 할 수 있어 좋고 대학은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돼서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입니다. 반도체 공정과 클린룸에서 반도체 제조 실습이 한창입니다. 대상은 대학생이 아닌 방학을 맞은 고등학생들. 빛과 감각액을 이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놓고
제대로 입혀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진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충청대 반려동물과 훈련장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반려견과 함께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고서는 기본 동작 명령을 익힌 뒤 함께 뛰며 친밀감을 키워갑니다. 달려나가는 반려견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재미에 힘든 줄을 모릅니다. 평소 궁금했던 반려동물 관련 직업을 알아보고 진로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됩니다.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걸 배우는구나. 충북교육청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미리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찾아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전공을 체험하고 교수들이 중고등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대학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자재라든지 그런 설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와 그다음에 동기가 높고요. 대학으로서는 각 전공의 교육 과정을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교수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체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고 하니까 학교의 브랜드 가치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190여 개로 도내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도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이 더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무심천 물을 끌어올려 도심 소하천의 유량을 늘리는 청주시의 도심 물길 조성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자연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 물길 조성은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파괴할 거라며 폭우와 범람에 대비해 지류 하천 공간을 그냥 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도심 열섬 현상 해소와 수질 개선을 위해 무심천 물을 끌어와 월운천과 낙가천, 영웅천 등 3개 하천에 흘려보내는 도심 물길 조성 사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15개 지역 MBC가 60년 동안 쌓아온 방송 영상 자료가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지역 MBC 15개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MBC 충북 컨소시엄을 방송 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 충북 컨소시엄은 국비 포함 67억 원을 들여 지역의 다양성을 담은 12,000시간 분량의 방송 영상 원본을 활용해 3,600시간의 영상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 84만여 건 등 총 6,000시간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청주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충북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청주 시민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참여자들의 70.4%가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고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충북을 25.3%로 꼽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 18.9%, 충남 9.6% 등의 순이었습니다. 휴가 비용은 해외여행은 1인당 99만 원, 국내 여행은 23만 원으로 조사됐고 휴가 예정일자는 8월 둘째 주가 1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호러를 주제로 한 축제인 한여름밤 오싹 호러 페스티벌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청주 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관람객들이 귀신의 사연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호러 미션 투어와 코스프레 대회, 퍼레이드와 DJ 파티 등 공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공포 마술쇼, 플리마켓과 체험 부스, 포토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이 주둔 부대인 보병 제37사단의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전국 군가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군가를 사랑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면 5인 이상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9월 1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